안녕하세요. 빛, 물, 공기 운영자 최원환이라 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저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항상 이 정보 저 정보를 판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이 정리하기 때문에 그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듣고 광고도 보고 해서 구해서 사용해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맹약이 있을까? 약이란 다름 아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소변으로, 땀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은 외부로 배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쓰레기를 갖고 있다면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냥 보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건강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했지만 이 보약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맨날 먹어왔던 걸로 갖고 우리 육체를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 육체의 살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쌀과 주변에서 생산되는 음식 종류를 먹고 저 육체를 지탱하고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새로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을 더 깨끗하게 먹는 것이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약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소금, 꼭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는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지만 제가 지적해서 이것은 틀렸다 저것은 아니다 하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에서 소금을 표현하는데 한문으로 저걸 소자로 써서 소금이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 염과 다른 소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한문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힐 소자를 써서 세금자를 넣어서 소금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염을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가공을 하면 좋은 소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염을 먹으면 모든 질병은 창궐하기 마련이다. 바닷물을 먹었기 때문에 염을 구입해서 일반 깨끗한 물을 섞어서 바닷물로 만든 후 그걸로 음식을 만들면 바닷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점점 농축되고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만병의 창궐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금이란 단어와 염 단어를 사용하면서 염과 소금이 같은 뜻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염과 소금 두 가지 표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염에 물을 넣으면 바닷물이 되고 소금에 물을 넣으면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은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필소, 진행형 표현입니다. 소금의 결정이 하얗다고 하며 진행형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가공할수록 더 하얗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백질을 더 바른다고 하얗게 된다는 게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란 단어와 염 단어를 사용하면서 염과 소금이 같은 뜻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구분해 주셨다는 거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의 결정을 과학자들이 증명할 때 오각형이라고 해요. 피라미드 형상. 근데 이제 바다에서 건졌던 염은 육각형으로 얻어집니다. 그런데 소금물과
염수를 만들고 난 뒤에 손가락에다가 묻혀요. 이렇게 튀겨. 유리창으로 탁 날아가면 유리창에 붙습니다. 물이. 염수든 소금물이든. 그럼 시간이 가면 바람이나 온도에 의해서 증발하고 유리창문에 소금이 딱 붙어 있어요. 염도 붙어 있고. 근데 염의 모양을 보면은 육면체로 만들어져 있고, 소금물의 형태를 보면 피라미드 형상으로 붙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솔터, 그거는 염이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졌다. 염화나트륨 결정체만 있을 때는 염화나트륨이라고 우리나라는 칭하지만 영어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염이나 소금이 같다는 의미를 가정합니다만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것을 어찌하여 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희 내용을 들으신 분께서는 앞으로 소금과 염이 다르다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점점 좋은 정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의 물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면 바닷물로 요리하는 것이 됩니다. 염화나트륨은 남녀가 만나는 것처럼 일부 일체제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나트륨이 40%다, 염화물이 한 60%다, 이 정도로 만나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로 저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같은 비율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기적 안정을 위해서 다른 물질을 당겨와서 균형을 이루려고 주변에 머무는 누구와도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흡수력이 있다. 왜냐하면 물도 H2O인데 순수색인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적 균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물질이 있으면 끌어당기는 게 물이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물에다가 넣으면 소금은 정기적 상극 효과에 의해서 물 속에서 녹아서 이온으로 해리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물의 화학적 결합이에요. 우리 혈액은 서로 간의 정기적 불균형을 가진 물질들이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로 형성되며 입으로 음식이 되어 들어가면 세포는 필요한 물질들을 끌어당겨 가고 필요 없는 폐기물은 물이 운반하여 소변으로 배설되게 해줍니다. 입으로 소금물을 먹게 되면 소변으로는 염화물이 되어 배설됩니다. 누군가는 소변이 맹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소변을 정류하여 냉각으로 떨어지는 소변 정류액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구수한 둥글레 차보다 더 맛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맹약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정류하면 날아가는 냄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소변에서 나오는 냄새도 감내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지만 타인 냄새 정말 독합니다. 못 맞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그 나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소변을 끓여보면 그 냄새, 내 부모의 것이라 참을 수 있었지만 타인의 냄새는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방법을 해봤어요. 소변을 건조시켜서 염을 모아요. 석유관 대롱에 넣고 LPG 가스불 가지고 논으로 나가요. 겨울철에 논에서 벽돌로 울타리 해놓고 석유관을 세워다 놓고
거기에 불을 가열하여 석영관 내부에 있는 소금에서 얻었던 염이 용암처럼 녹을 수 있도록 가열해 주었습니다. 올라올 때 냄새,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냄새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 소금은 석영관에 들어서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운반해가지고. 왜? 뜨거울 때 용암으로 녹아있었을 때 부으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뜨거운 높은 온도를 쉽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영관에 녹였다가 석영관에 녹였던 그 자체를 물에다가 넣어서 저는 정류수에 넣었어요. 정류수에 넣으면 이제 내부에 있던 소변이 녹았던 그 염이 일단 어떤 반응에서 탔다고 보고 다시 물에 흘러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그 물을 타서 마시면 죽염을 먹는 계란 맛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찌리내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있기에 다시 좋아져서 다시 들어간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노력하고 왔다, 내 조금씩 키워줄게 하고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요 행위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신의 소변을 마셔서 요원요법이라 하여 질병을 치유했다는 사람 다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도 동의해요. 소변이라는 게 한번 나왔다가 햇빛을 보면 빛의 전자파 파장을 받아서 우리 몸속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구나. 그럼 그 좋아졌던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 좋은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세포에서 내가 나왔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그 세포로 다시 찾아가서 그 세포의 안 좋은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것처럼 치료한다고 믿습니다. 소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는 아이의 오줌을 먹었다, 누구는 여자의 오줌을 먹었다 하는데 자신의 오줌만이 자신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타인의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 내 몸에 들어가서 나왔던 소변은 내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그 소변을 더 좋게 해서 햇빛도 쬐이고 소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내 어딘가가 안 좋는데 부탁 좀 하자, 수고 좀 해달라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봐요. 그 물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더러운 걸 한 개라도 더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적으로 탐구를 이렇게 잘하는 민족들이에요. 이제 이 소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동양학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치에 맞아야 되죠. 외국은 증명을 해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야기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치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오리엔탈리즘이다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염과 소금을 구분하는 민족이에요. 물론 서구도 솔트라는 단어를 쓰는 데만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건강을 잃고 급하게 다치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어르신들의 도움이 이때는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링거수액, 보통 1리터 링거수액을 받으면 9g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유리병으로 링거수액 하는 거 없죠? 비닐팩에 들어있어서 비닐팩으로 수액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에는 링거수액 유리병에 실리콘 고무마개에 거기에 주사 바늘을 찔러서 우리 혈액 속에 넣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링거병에 실리콘 마개를 한번 빼어봤어요. 아니 내부에는 소금물하고 항상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탈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뚜껑 색깔과 내부에 소금물이 접촉하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 오염물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혈액을 타고 우리 세포에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링거 수액보다 입으로 먹게 되면 우리 인체는 소변으로 걸러주고 대변으로 걸러주고 하여 정화작용을 한 후 혈액 속에 소금 농도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가급적이면 입으로 먹는 소금이 여과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다고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선택하고 맞고 왔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입으로 먹고 소화하셔야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물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정제하고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겠죠.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혈액이 0.9%라고 링거 수액으로 주입을 하는데 우리 사람마다 다 위치가 다르죠. 적도 지역. 해가 지나가면서 뜨거운 지역이에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굉장히 뜨겁다가 나머지는 해가 조금 멀어지면 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우리는 북해 기선에 살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남극 쪽으로 태양이 내려가서 남해 기선 안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차가운 겨울이에요. 적도로 올라오면 적도 지역은 여름이겠죠. 우리 봄이 왔다 여름이 온다 가을 간다 겨울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금 농도는 0.79%,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은 0.89%. 저는 위도에 따라서 각각 소금 농도를 달리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0.82에서 0.84%가 된다고 봅니다. 이는 외국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마사지 한다고 계란 마사지 혹시 보셨죠? 지금도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제 닭의 계란은 흰자는 닭의 육체가 되고 노른자는 닭의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닭의 피부가 되는 노른자가 내 얼굴에 피부를 좀 보다 좋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사지를 하죠. 혹시 이웃이나 자기 가족 중에 90세 이상 혹시 80세 이상이라도 할머니들이 계시면 그이들의 할머니 저처럼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을 거예요.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정성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면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노른자에다가 3g의 소금을 넣고 저어요. 골고루 잘 섞었다가 얼굴에 마사지를 하세요. 주름살에 한번 발라봐요. 5분만 있다가 사진을 찍으세요. 어떻게 됐는지. 탱탱해서 주름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물을 많이 당겨와서 많이 팽창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물론 얼굴에 발랐던 그 계란 속에 있던 소금이 혈액을 불러와서 세포 속에서 얼굴에 막 머물고 있으며 세포가 팽창하여 주름을 없애는 건데 씻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 미용으로 본다면 주름살 없어지는 거 얼마나 원하십니까? 이 주름살을 없게 하려면 적정한 소금량과 적정한 물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좋고 나쁘고 기준이 있죠. 이거 있어서 좋다. 저것이 없어서 더 좋다. 그래서 좋은 것이란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더 좋게. 더 어느 것이 깨끗한지.
용융소금으로 얻었던 영화나트륨의 농도는 99.9%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주소금 99%까지 올라가요. 소금을 하얗게 보이려고 표백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결 방지제. 소금은 오래 두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습기를 빨아당겨서 굳지 못하게끔 고결 방지제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더 좋은 소금의 이야기나 저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빛물공기라는 용어로 검색하시면 제가 유튜브 올렸던 내용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제목에 따라서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저는 중복된 언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분 중에서 보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분이 소금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대학교 화학 교재에 소금은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눈동자에서 굉장히 활동을 한대요. 우리 눈동자에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분석을 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신 분은 점점점 나빠져 가면서도 눈을 좋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좀 먼 것 같아요. 칫솔, 치약 쓰면 뭐 유명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치약들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치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권합니다. 소금을 칫솔에 묻혀 양치를 하세요. 양치하시고 양치 거품을 손에 입에서 뱉어 눈에다가 발라주세요. 그럼 조금 있으면 눈가에 싹 소금물이 스며들면서 따갑겠죠. 세수해 주세요. 세수하시고 난 뒤에 다음날 눈곱이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인체 구멍은 배설을 위한 구멍이기도 합니다. 눈동자 주변 밤새 청소하여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경과 이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염을 사용하면 염 속에 존재하는 스트론튬의 마비 능력에 의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셔야 되지 염으로 양치질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소 인력에게 소금으로 음식 만들어 제공하는 기업체 있습니까? 혹시 지적인 생활과 과학자적인 생활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구와 과학적 삶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음식 만드는데 이 소금과 증류수를 재료로 하여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게 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저의 피를 뽑아서 혈중 남농도를 측정했습니다. 히말라야 오지에 있는 분이 1.4 치수가 나왔어요. 저도 1.4 치수를 얻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도시 문명에 생활하는 사람 치고는 세계 최저의 기록이지 않느냐. 이 혈중 남농도의 기록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지능지수가 내려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납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중 남농도도 어느 인간에게는 1.4가 있다면 누구에게는 10, 20, 30, 의학적으로 30이 넘으면 중독으로 봅니다.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하지 않고 있는데 연령으로 가면 우리가 음식을 소화했던 만큼 남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 전쟁하고 있죠.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미국에서 누가 어떤 단위를 만들었다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오지 않으려면 우리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 연구자, 기업체 연구실에 인력 채용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에 혈액 속의 남농도를 측정하시고, 남농도가 높은 분은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다. 과학연구에서는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좋은 연구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 제공할 때 좀 고급으로 만들어 드시게 하세요. 소금으로 만드시고 정류수로 재료 삼아 만들어 드시면 혈중 남농도도 증가하지 않고 이 연구자의 지능지수는 아주 건강하여 좋은 연구를 하루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인공태양, 우리나라는 해도 30초간 유지를 했다 하면서 그것이 기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중국에서는 17분이라는 시간을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그 짧은 시간에서 들어간 에너지에 비례하여 나왔던 에너지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상품 하찮게 보면 조금 샀는데 약간 있으면 쓰다가 쓰레기처럼 되는 거, 중국 상품은 이렇다고 여기고 있죠. 우리도 옛날에 경험 많이 했잖아요. 불량식품을 만들면 반품되어 돌아오고 더 이상 팔아먹지 못하니까 제품의 정성을 쏟아야 된다. 철저하게 하자. 수출품일 경우에는 더 정성을 썼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누군가가 아차하는 사고도 막기 위해서 지능지수의 높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중 남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정류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정류수를 대체하여 빗물이라도 사용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설사를 유발해요.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반찬하거나 하는데 그 전해질이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상품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소금이 있는데 이 지식을 정도를 자신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뭔가 용융 과정을 통해서 얻어졌던 소금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걸 권유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풍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고 중풍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풍은 마비 증세예요. 천일염에 2ppm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생선 머리, 아가미에 스테린디움 양은 많습니다. 요거는 칼슘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장기간 머물렀다 어느 날 마비를 유발, 중풍을 유발하는 물질이 됩니다.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염을 사용해서 음식 만들어요. 소금으로는 경제적인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에도 아무리 고객이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셰프라는 이름 붙죠. 백선생 많이 알려져 있죠. 염하고 소금하고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염과 소금도 모르구나 안타까움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셰프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리하는 과정을 촬영해가 보여주며 맛을 낸다고 설탕을 넣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설탕을 넣는 즉시 저것들 또 개밥을 만드는 데는 똑같은 행동을 하구나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학공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했습니다. 염에 고결 방지제를 만들어서 하얗게 보이게 하고 서로 습기를 빨아당겨서 엉겨붙지 않게끔 만들어서 비 오는 날
그거 소금을 사서 가더라도 봉지를 잘못 들면 줄줄줄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금은 응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상표로 내세운 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공업화 과정에서 어릴 때 보면 소금을 판매하는 집에 가보면 삽으로 계속 소금을 올렸다가 또 밑으로 내려온 거 올리고 내려오고 올렸어요. 왜 저런 작업을 하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표백제를 골고루 섞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얗게 보이게끔. 그 표백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먹어왔던 것이라면 내 몸에도 들어가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먹지 않았던 표백제를 제가 먹으면 그 표백제는 내 몸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물질로만 되는 것입니다. 용융소금으로 배추를 한번 절여봤어요. 김치연구소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용융소금으로 배추를 절였더니 중금속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그 메커니즘을 배운 바가 없대요. 지금도 제 대답을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끌어당기는 에너지. 소금을 살린다고 열을 가해서 순수하게 해놨더니 이 물질이 주변에 자기가 당길 수 있어서 자기도 안정화를 위해서 있는 불순물은 얼마든지 끌어당기는구나. 그래서 배추 속에 중금속이 제거되는 걸 봤어요. 그 중에서 한 개가 발암성 물질,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발암성 물질 하나를 비교를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저희들 용융소금으로 배추를 절였어요. 배추를 헹굴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돗물에 헹궈요. 그럼 그 발암성 물질이 형성이 돼요. 정류수에 헹구면 발암성 물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각났어요. 그게 비소. 배추를 절여서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로 헹구고 난 뒤에 비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 세상 우리 위에 때 조상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먹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이 김치라는 걸 계속 전승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산업화해서 바쁘게 살아야 되고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괜찮겠지 하고 그냥 소금으로 염으로 김치를 만드는데, 소금과 염으로 만든 김치 속에는 중금속의 농도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날 암에 걸렸다는 분 이야기를 어떻게 해보면 그 암의 원인은 중금속이 거의 다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액을 측정하면 중금속 농도가 높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는 한 분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방송국에 저는 만나서 면담 좀 해달라. 저는 이런 사정을 꼭 알리고 싶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외면해요. 공영방송, 저는 그 시선 다 떠났어요. 그분들 지금 내한테 질문 물으면 그분들은 인간 대접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제작을 제가 한번 전화를 문의를 해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때까지 터득하고 이걸 꼭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내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어요. 블로그는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의견을 적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유튜브를 한번 제작을 좀 해주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 적당한 비용이 든다면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물론 잘하려면 사람도 여럿이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10만원 미만으로 제 스스로가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면 이 유튜브 영상에 제작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전부터 저 유튜브에 올리고 이 내용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 어디 가면 아픈 사람들, 진짜 절절하게 자기는 낫기를 원하는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라도 전하자 하면서 요 유튜브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막상 만들고 나니 요즘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 갖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나이는 69세예요. 69세도 이 유튜브 편집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한번 거들어 주고 싶어요. 그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내 유튜브 좀 만들어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달라. 전화로 설명해보고 전화가 간단하게 되면 이동하는 에너지 비용도 없고 수월겠죠. 또 먼 거리가 있다면 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방해받고, 또 제가 여러분 집에 만약에 간다면 집에 그냥 보내실 수 있습니까? 밥도 해줘야 되지. 그 골치 아픈 인지를 만나니까 전화로 상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면 유튜브에서 소득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소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소득이 목적이라면 편집도 잘하고 광고도 여러 군데 하고 구독자가 참 많도록 하고, 여러분 화면에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구독해달라 좋아요라는 것을 눌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야기 한번 듣고 잠시나마 기억에 있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거든 한 번 더 보고 확인하세요. 또 하고 하시면, 아하, 내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았던 이 내용이 전혀 상식이 아니구나. 그냥 나를 인간의 밥, 누구의 밥이 되기 위한 정보로 전달하고 정보 창고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의 뇌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준다면 새로운 정보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 가서 교육받는다 그럼 다 과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미래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건강하다면 내일을 사는 데는 아무런 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내가 아픈데 어떻는데 하고 불편을 느끼죠. 내일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도 없어요. 잘 되려면 내 스스로가 건강하고 내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정보가 들으면 혼돈을 일으켜요. 저 오늘 이 내용을 쓰면서 누군가에게는 반박하는 이야기를 좀 남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반박이라는 게 비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간단한 지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다. 스스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가려들 것이라고 여기고 비난은 삼가하기로 했어요. 어찌됐든 저희 내용 장시간 청취해 주셨는데 뭔가 하나 꼭 얻어가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돈을 원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내는 기술로 이렇게 활용하자 이런 생각 없어요. 저 이 나이 살 때까지 저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족들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가진 건 많고 현재는 어려움에 머물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삔물공기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반복하여 보시면 더 이해가 수월할 걸로 여깁니다. 혹시라도 지적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는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